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회사법 사건 관련 내용입니다. 회사 전문법원 설립 법안이 또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5개나 발의됐지만 지난 국회에서처럼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다시 폐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 사건 파일 오늘은 여러 회사 사건들의 특징점도 살펴보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회사 전문법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 도시 두 곳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부산, 인천 이 두 도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산업적 발전 그리고 항만의 클러스터화는 이 대한민국 전체 물류 비용, 산업 생산성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도시가 사실은 산업적으로 어떤 도시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많이 경쟁하는 이런 좀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것에 좀 빠져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물류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의존도는 전체 물자의 99%에 달하고 또 의식주를 포함해서 모든 산업적 수요 원료의 이 수출입이 모두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천과 부산 두 도시에 좀 동시에 회사 전문 법원이 좀 설치되면 어떨까? 굳이 치킨 게임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런 점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윤예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두 개 설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만 받을 수 있다면 바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쓰면 그만큼 효용 있겠다 확신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건 파일 청취자분들께 회사법원이 뭔지, 왜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기에 앞서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로 대부분 물류를 충당하고 있다.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총 수출입 물동량이 9억 5,800만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중 9억 5,500만 톤, 즉 99.7%가 선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럼 해운이 이제 마비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며칠 버틸 수 있습니까? 네, 그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2021년 3월 23일 수에즈 운하에서 선박이 좌초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이때 11일 동안 369척의 선박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당 4억 달러. 시간당이요? 맞습니다. 시간당 4억이요? 맞습니다. 네. 시간당,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시간당 5,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시간 5,200억씩 손실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데 우리 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만 하더라도 네. 하루 평균 약 60척 정도가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항에만 입항하는데 부산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선만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자, 대외 무역 규모도 우리가 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산물을 중국 사람보다 10배 정도 더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네,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수산물 소비국 1위인 것은 맞습니다. 전 세계 1위인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1위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네, OECD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약 68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세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20.5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수산물의 진심 3배가 넘는군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수산물 소비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그 관련해 갖고 뭐 수산물 소비만 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산물 소비도 많지만 네. 특히 최근 부산 광안리에서는 10,000원 정도만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 요트 투어도 즐길 수 있을 만큼 우리 해양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서핑하는 데도 많아요. 맞습니다. 서핑 지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일기예보처럼 막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양양 뭐 이런 데 가면 뭐 그렇게 말리포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자, 그럴 정도로 사건 사고도 당연히 많이 발생하겠군요.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양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그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더욱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국민적 인식은 회사법원 아예 뭐 이런 게 있었나? 사실 저 변호사인데 저도 회사 전문 법원 들어본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네. 즉 이 해사 사건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제도적 공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네.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아, 개념 설정이 안 돼서 그게 해사 사건인지 모른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어떤 게 해사 사건인지 생각을 안 하니까 해사 전문 법원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필요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해양 관련돼서 해운 관련돼서 우리나라처럼 밀접하게 해사 전문성을 요구하는 나라도 드물다. 뭐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자, 그럼 어떤 사건들을 해사 사건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해사 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해사 사건에 대한 정의 자체도 분명치는 않은데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해사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일단 해사법도 좀 낯설긴 한데 해사법은 뭡니까? 네, 해사법이라는 성문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어려워지는데요. 네. 보통은 해양법과 해상법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해양법은 좀 국제공법적인 개념이 강한 것 같고 맞습니다. 해상법은 상법 뒤편에 붙어있는 해상보험편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네. 주로 선박을 통한 항행 활동 관련 내용을 규율하는 법. 네. 예컨대 해상 운송이라든지 예. 해양 환경, 예. 수산업 활동, 예. 그리고 해양 레저 활동 등과 관련된 법 등이 전부 해사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규모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해양 환경 같으면은 시랜드였나? 무슨 선박 자초하고 하면은 원유 자초되고 했을 때 그런 피해 보상 문제. 해상 운송 관련된 거는 뭐 컨테이너 선법, 바지선 다양한 이런 해상 운송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뭐 전기 도선이나 용선 관련된 문제들 다 포함되고 이런 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손해배상 사건이나 선박 계약 관련된 분쟁도 해사 사건에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박 사고로 인한 인명 사고라든지 네. 또 손해배상 사건 사고라든지 그리고 선박 계약 분쟁 사건 등이 모두 해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네네네. 자, 이제 앞서서 우리나라 이제 해상 관련된 해양 관련된 사건 사고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자, 우리나라 해양 강국이라고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조선 강국 근데 해사 전문 법원이 없으면 해양 강국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것 같고 해양 물류 강국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나라 이런 제도가 아직 없는 겁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 영국이나 미국,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등의 이른바 해양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모두 이 해사 사건과 관련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 경제 강국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사 전문 법원도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에 해사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해사 사건만 합니까? 일반 민사 재판부와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 사건도 함께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속도가 빠를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해사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도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네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 해사 사건을 일반 민사 사건과 함께 다루다 보니 예. 재판 진행이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네. 전문성도 부족하죠. 이거 관련돼서 이제 필요성이 꾸준히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아까 보니까 법 관련돼서 5건 정도 이 법 발의가 됐다가 폐기됐는데, 그거 왜 폐기됩니까, 자꾸? 그건 인천과 부산 어느 곳에 해사 법원을 설치할 것이냐에 네.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네. 어느 한쪽도 마땅히 손을 들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두 것인데요. 군데 동시에 지으면은 해결되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중재안으로 또 각광받고 있는 각각 부분입니다. 인천하고 부산하고는 사실 거리가 또 멀기도 하고, 인천은 중국하고의 문제가 클 거고, 부산은 이 중국 외에 다른 곳과 일본 뭐 이런 태평양 국가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 해사 전문 법원도 없습니다. 네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해사 강국으로 불려져 있습니다. 네네. 무역 규모도 세계 7위 안에 드는 해양 강국인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복잡하고 또 신속하게 네. 전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법적 제도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법원이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을 통해 갖고 제도적으로 정비가 다 되게 나가겠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천과 부산에 동시에 해사 전문 법원이 설치되기를 지지하면서 지금까지 윤예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